예, 때가 되면 날씨는 그때에 맞는 날씨를 저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한여름에 더운 건 당연한데 더워도 정말 너무 덥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오늘 출근하니까 정말 많던데 말이죠. 공항진 SBS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이 최근 절정에 달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과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입니까? 그러게요. 뭐 밖에 나가 봤더니 정말 한증만 같아요. 예. 뭐 기온도 지금 지금 아주 최신 정보 지금 3시 36분에 나타난 정보를 보니까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이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가율이라는 곳인데 39.7도 올라가 거의 있네요. 40도네요. 예, 39.7도면. 3시 25분에 기록한 기록인데 예. 그 주변이 다 더워요. 가평 뭐 이쪽 안성, 하남, 광주 이쪽이 다 38도를 넘고 있고요. 서울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볼까요? 서울의 경우 지금 가장 높은 곳이 수유동이네요. 수유동이 37.9도.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서울을 대표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로 송월동에 서울 관측소가 있는데 종로. 네, 예. 종로 서울 거기 이제 주변에 이제 빌딩도 별로 없고 바람도 잘 통해서 이제 서울의 기온을 이제 대표하는 곳인데 35.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름에 원래 더운데 그렇죠. 흔히 기상이 날씨 관련한 얘기 나오면 예년에 비해라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평년 이맘때쯤 어땠냐 예.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평년보다 높죠. 평년보다 높은데 이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지난해가 워낙 워낙 더워가지고 더웠어요. 예, 예. 지난해 이제 8월 1일 예. 요맘때쯤 아닙니까? 8월 1일 서울 기온이 이제 이 송월동 아까 말한 그 기온이 39.8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3도 정도 낮은데 근데 실제로 느끼는 기온은 작년이 더웠는데 올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더우면 덥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정도 기온이라면 질환을 일으키기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중앙대책안전본부에서 이제 더위 때문에 조심을 하라 뭐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지 작년 않습니까? 여름이 워낙 덥다 보니까는 폭염을 이른바 재난에 포함시키지 그렇죠. 예. 않았습니까?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예.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올해도 유럽 상당히 덥거든요. 유럽에서도 지금 뭐 해마다 유럽에서 한 10,000명 이상 정도가 초과 사망자들이 생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도 초과 그 질환자가 있었거든요. 온열 질환으로 숨진 분들이 4,500명 가까이 됐었어요. 물론 뭐 이게 이제 그 직접적인 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질환인데 그래서 이 폭염 재난 위기 경보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보면은 심각한 지역이 이제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이 되고 또는 일부 지역이 38도 이상이 3일 이상 계속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일부 지역은 38도 이상이 지금 사흘 정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 단계로 접어든 볼 수가 지역이 있다는 있죠. 얘기네요. 예, 예. 그러면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가동이 되고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야외 활동 거의 뭐 못하게 하는 뭐 35도 이상 되면 못하게 하는 그런 뭐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안전지 공적인 영역에서 안전문자가 일하시는 분들은 가죠. 야외에서 작업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이제 공사를 하는 분들은 예. 35도 이상 되면 공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공사장에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체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45도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온열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게 피가 막 끓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환이라는 게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지 이제 피가 적정하게 잘 공급이 되고 몸이 정상을 찾는데 이게 막 열이 오르면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땀도 많이 배출하고 뭐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탈진 상태, 물이 막 빠져나가니까 탈진 상태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열 질환인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뜨거운 환경에 장기가 노출되면 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급성 질환들인데 뭐 땀도 많이 나고 어지럼증도 나고 그다음 피로감도 느끼고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은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 일사병은 뭐 금방 치료가 되는데 열사병 같은 경우는 숨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갑자기 쇼크를 받아서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특히 이 여름에도 이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에이 뭐 날이 더워도 늘 농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안 하면 안 돼 하고 야외 활동하시다가 쓰러지시는 분이 그렇죠. 꼭 생기고 그게 기사도 되고 말이죠. 온열 질환에 대한 이제 예. 뉴스가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밭일을 하시다가 한낮에는 좀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낮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느 정도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오후 2시부터 한 5시, 한 3시간 정도는 가급적
그 야외 활동을 줄이시는 게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예 안 나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 11시,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좀 야외 활동 하지 마시고 네, 뭐 좀 쉬시는 그러니까 가장 해가 기니까 네, 한 해가 6시 기니까. 이후에 좀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온열 질환을 피하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쉬셔야 돼요. 충분하게 쉬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요즘에 또 이제 도심에서는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경로당에다 에어컨을 많이 틀지 않습니까? 집이 만약에 너무 더운데 견디시기 힘들다면 가까운 무더위 쉼터 같은 것들 아침에 나서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하루 한나절 이렇게 보내시다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좀 것 같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집에 이런 냉방 장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까운 네. 이른바 무더위를 피하는 무더위 쉼터, 쉼터, 예, 여기 이런 데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가시는 같습니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참 이걸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건 아닌데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요? 일단 태풍이 올라오면은 이제 보통 시원해질 거다 그러는데 사실 태풍이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덥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몰고 오는 공기가 더운 공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의 경우는 이제 오늘도 37도, 내일도 37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태풍이 올라와서 이제 비를 뿌리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폭염에 대한 전망은 일단은 태풍이 올라온 뒤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기온이 한 32, 3도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기온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은 강한 비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불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또 피해를 주게 된단 그러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한반도 우리나라를 뭐 관통한다는 지금 예보까지 나오던데 그러게요. 지금 이제 태풍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좀 위도가 높게 올라오면 태풍이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지금 저 일본 부근 온도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29도 정도 돼요. 그래서 태풍이 발달하려면 그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 온도가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증기들이 막 증발하면서 나오는 열이 있어요. 그걸 잡열이라고 하는데 이 잡열이 이제 태풍을 크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인데 이 태풍이 그 일본 부근에서 지금 강력히 조금 더 발달한 상태고요. 내일 밤에는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밤 자정 정도 되면 우리나라 뭐 남해섬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 예. 남해 부근에 상륙한 뒤에 문제는 이제 이 태풍이 상륙한 뒤에 바로 내륙을 쭉 관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전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말씀하신 데 죄송한데 태풍이 우리를 관통할 때 피해가 큽니까? 우리나라 남해안 이 동해안 쪽을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더 피해가 큽니까? 역대로 보면? 태풍의 경우에는 태풍 중심이 가장 힘이 강해요. 태풍의 중심에 왜 눈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눈에 들어가면 뭐 조용하다고 하지만 그 눈 주변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비도 주변에 많이 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 중심 부근에는 강한 비바람이 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내륙을 관통한다는 얘기는 중심이 다 그렇게 내륙을 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 이렇게 남과 북을 관통한 태풍이 별로 없어요. 이번 태풍이 거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남해안에 들어와서 동해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스치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남북으로 꼿꼿하게 지나가는 태풍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태풍이 아주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풍 중심에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또 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내일부터 접근해서 수요일 날은 어쨌든 수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하루 종일 알겠습니다.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폭염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만 태풍도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학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김범수 씨가 부른 지나간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 이별의 아픔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지금 이 폭염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 무역 갈등, 한일 갈등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합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